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만 자고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brother. 저만 제대로 한 것 같은데요. 아니요, 이 정도면 진짜 오늘 엄청 열심히 했어요. 아까 막 집에 가서 하라고 해가지고. 확실한데? 다들 나만 한 것 같은데? 됐어. 확실해? 네. 예, 저만 들렸는데. 제 집에 가서 방송으로 확인합니다. 예. 기업은 몰라도 예, 개그는 좀 아는 MC 이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는 예비 취준생 박세미입니다. 오늘도 취업시장에서 푹푹 절여지고 있는 숙성된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뭐라고 하셨죠? 저 네,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는. 하고 싶은 건 다 하시는 다 해야 돼. 네. 그래서 지각하셨습니까? 잠도. 아니, 사람들도 우리가 이제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하고 싶은 건 다 하시는 분이구나. 다음부터는 30분 일찍 오겠습니다. 아이, 장난.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입니다. 예, 요즘 날씨 취업 시장만큼이나 쌀쌀하고 미세먼지만큼이나 꽉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취준생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달리고 있을 텐데요. 지금은 취준생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취준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끝까지 버텨야 돼요. 공채가 8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되면서 아마도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던 친구들은 벌써 취업시장을 떠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올해 안 되나 보다. 내년에 할래. 그럼 마음은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 생각에 한 100명 중에 한 50명 정도는 벌써 떠났고요. 그 다음에 한 30명 정도는 간당간당하게 떨어지는 낙엽처럼 내가 떨어져 나갈까 아닐까 뭐 이거 걱정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겠죠. 근데 강쌤도 그 취준생일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때 그렇게 나도 좀 쉬어야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저는 뭐 불합격 때 해봤습니까? 처음부터 잘 돼가지고 약간 재수가 없겠지만 이런 흔들림이 있었던 시기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감대가 많이 없으시겠지만 재수가 없겠지만 팩트를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모든 취준생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길 바라면서 오늘도 강쌤의 애정어린 지도를 받을 자소서 프로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로필 한번 알려주시죠. 네. 이름은 최진영, 학력은 서울 소재 4년제 졸업, 산업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나이는 28세, 지원기업 우리카드, 향후 지원기업 금융권 디지털 IT 직무, 경험이랑 경력은 학점 3.62,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의류회사 재고관리 아르바이트, 프로그래밍 교육이수, 데이터 분석 교육이수. 고민은 상반기에 지원한 18곳 중 서류 합격 1회, 하반기는 11곳 중 4곳 탈락입니다. 직무 역량과 산업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면서 나를 어떻게 어필하는 방법을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전체적인 지적 부탁드립니다. 이번 우리 하반기 우리 카드에 지원했던 우리 최진영 학생 프로필 선생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여기 지금 전반적으로 막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다 뭐 이런 느낌도 아니고요. 또 굉장히 많이 지원했는데 또 그런 느낌도 아닐 정도로 이제 이러한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게 좀 돼버렸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좀 더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 다행히도 우리 진영 학생은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산업공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산업과 다양한 직무에 어필할 수 있는 전공은 맞는데 이 디지털 IT 직무에 최적화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IT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채워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프로그래밍 교육 이수 요거 외에는 뭐 데이터 분석이나 뭐 이런 교육 이수한 거 외에는 직간접 경험이 없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앞으로도 이제 직무 역량을 좀 많이 쌓아줘야 될 것 같고요. 뒷부분에 산업에 대한 이런 고민들 같이 또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친구의 고민이 저희 취준생들이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거든요. 내 능력 그리고 회사에 대한 관심도를 어떻게 조금 어필하면 강하게 어필할 수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원자분은 회사가 좋은 이유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회사가 좋은 이유.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 지원했는데 전 이 방송국이 내 개그 코드에 되게 잘 맞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맞죠. 예. 니네 방송국을 내가 발전시키겠다. 니네 방송국의 그 개그에 대한 어떠한 그런 영역을 내가 개척하겠다. 너네 돈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 지원자는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기업은 이런 기업입니다. 너네 기업은 이런 측면 때문에 너무 좋네요. 당연히 너무 좋죠.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하루에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대시를 받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오늘 지나가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이쁘신데요? 너무 뭐 멋있는데요? 그 말에 뭐 감흥이 있겠습니까? 매일 듣는데. 그죠. 귀찮은 거야, 너무 이런 얘기가. 느낌이구나. 예, 제 얘기인 것 같아서 저는 알고 있는데 귀찮습니다. 그러시군요. 왜 웃으시지? 네. 아니, 너무 공감이 되면 저는 이렇게 웃습니다. 네. 우리 모습 처음 봤는데 여기서 왜 웃으시지? 예, 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제 이 부분을 뭐 뒷부분에 다른 항목으로 강조하겠지만은 회사에 대한 관심도라는 것은 이 회사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내가 고민을 했고 어떠한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니네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관심을 가져라.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원자는 역시나 이 회사가 좋은 점 그런 것만 좀 언급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네, 뭐 이제 뭐 하나씩 배워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광탈한 자소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진영 학생이 지원한 우리 카드 자소서 문항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특이한 항목들이 몇 가지가 좀 있어서 아마 전통적으로 자소서를 썼던 분들에게는 다소 버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번은 이제 본인이 이뤄낸 성과 중 가장 자랑스러웠던 것과 본인이 인생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등등. 이건 이제 성취 경험을 이렇게 풀어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공 경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초점보다는 그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함으로써 미래에도 같은 성과를 계속해서 창출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할 수 있어야 되는 항목이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뒷부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은 좋은 회사란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무 순진하게 좋은 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건 이제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건데 철저하게 우리 지원자가 이 좋은 회사라는 개념을 본인이 이 회사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는가. 약간 뭐 업무가 굉장히 타이트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원자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회사의 좋은 점만 언급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 그다음 입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역량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꾸준하게 어떤 지식과 스킬과 유사 경험 등을 통해서 성과를 내왔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이 이제 코로나19 시국이 지나고 맞이하게 될 우리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해 주시고 말 그대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비책, 기업과 개인의 측면을 나눠 서술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건 기업의 고민을 지금 우리 지원자에게 준 거예요. 우리 지원자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뭐 집에서 오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등등등. 뭐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가 지금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뭐 말 그대로 굉장히 변화가 큰데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느냐? 카드 산업에 대한 로열티가 충분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거고요. 단편적인 정보만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여러 가지 트렌드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이게 저보다는 또 상당히 많은 이제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신 100만 구독자 정도 되잖아요. 아니 뭐 제가 볼 때 거의 근접하신 것 같던데? 놀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 아니. 내가 보니까 꽤 많으시더라고 구독자가. 아닙니다. 50만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엄청난 거죠. 50만 도. 그러니까. 50만 원이 아니라요. 50만 원에 너무 50만 구독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금방일 것 같은데 이제 본인은 유튜브 스타가 되기를 희망한다. 100만 구독자 확보를 어떠한 전략을 취할 것인지 어떤 전략을 취하고 계신가요 지금? 네? 솔직히 목표는 한 200만 되죠. 저요? 네, 솔직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하는 유튜브보다 이 다스베이더가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떨어졌을 때 이 아이디어만 뺏기고 나는 사람은 떨어지고 만약에 우리 카드에서 내가 생각했던 그 썼던 그 컨텐츠를
유튜브를 만들어서 하고 있으면 굉장히 열받을 것 같아요. 요약을 해서 평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강점, 두 번째는 타겟 고객층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에 대한 심리,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유튜브라는 이제 온라인 채널에 대한 이해도. 이게 사실은 디지털과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3박자를 이해한다면 우리 지원자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전개해 나갈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항목이 그렇게 뭐 갑질을 한다라든지 뭐 그 정도는 아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그래서 정말 뭐 100만 구독자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라면 아껴두세요. 취업보다 차라리 나 같으면 100만 구독자 하겠다. 맞네요. 누가 취업을 해? 맞네. 100만 구독자를 할 수 있는. 맞네. 지금 생각해보면 맞네. 이런 100만 구독자 아이디어 있으면은 그렇죠. 취업 안 하고 그냥 이거 하시면 되겠네. 맞아요. 그렇네. 우리 카드도 정정해 주십시오. 예. 1000명 구독자로 이렇게 정정해 주시면은 예, 그치. 저희가 그 정도면은 예, 뭐, 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의 항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항목, 본인이 이루어낸 성과 중 가장 자랑스러운 것과 그 이유, 그리고 그 성과가 현재 및 미래의 본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기술하시오. 예. 강쌤이 한번 첨삭을 해 주실까요? 네. 직접 부딪히고 깨지며 배운 인생. 뭐 소제목은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몰랐던 부분, 산업공학을 전공하면서 본인이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실제 경험을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한번 해봤다. 뭐 적절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말 그대로 그럼 어떻게 부딪혔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 불량품 전수조사를 통해서 하루 30건에 달하는 유통비용을 줄이고 자연스레 프로세스가 간소화되어 닿기 전에 감소됐다라고 했는데 그 불량품 전수조사라는 것을 우리 지원자가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부딪히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개선한 것인지 어떻게 점검을 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조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더 이 친구가 진짜 부딪히고 정말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그런 부분들이 그려졌을 텐데 그러한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빠졌다라는 거 그게 좀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 지원자는 깨달은 거예요. 적극적인 자세를 통해서 성장과 함께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구나.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지원자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어나가려고 경영학과 과목도 듣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취업 준비를 뭐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오히려 앞에서 얘기했던 것보다 더 본인의 모습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처럼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런 정도의 노력은 사실은 금융권에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하는 이제 노력인데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지원자가 난 굉장히 부딪히고 깨지면서 배우는 그런 사람이다를 강조하기에는 제가 볼 때 너무 평범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뒤에 뭐 논문이라든지 자료들을 읽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뭐 온라인에서 그냥 긁으면 나오는 건데 뭐 이런 부분들을 부딪히면서 깨졌다라고 하기에는 제가 볼 때 너무 평범하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경험과 앞에 있는 시도는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뒤에 따라 나오는 제2의 경험이 너무 평범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미지가 이거 너무 평범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쉬웠던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모든 평가는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요. 언짢아 마시고요. 언짢아 마시고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네, 언짢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가 않네요. 네, 그죠? 예. 쉽지가 않죠. 예.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스 공식 첫 번째 평가 의도 파악하기. 예, 우리 세미 씨가 1번 문항의 평가 의도는 무엇일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강쌤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 경험 그리고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원동력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이 질문이 나오지 않았나. 이게 세미 씨가 파악한 게 맞나요? 네, 일단은 맞는데 확신 없이 얘기하셔가지고 예. 굉장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다시 어디 한번 가서도 이런 태도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신감 어디서 있는 봐도 태도가 취준생이. 면접에서 이렇게 하시면은 저한테 오면 등짝 스매싱을 맞죠. 자신감 있게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 그걸 보고 기업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냐 이제 그걸 보는 거고요. 그리고 성과의 기준을 뭘로 보느냐죠. 예를 들어서 로또에 당첨된 게 성공이다. 그럼 뭐예요? 돈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친구 경조사 때 챙겼다. 음. 그래서 너무 만족스럽다. 성공 경험이다. 그럼 어떤 거예요? 대인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원자의 가치관까지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우리 지원자는 말 그대로 뭘 중요시 여겨요? 개인의 성장, 인생에서 어떤 성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건데 뭐 괜찮아요. 그런 것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소제목을 이거를 한번 좀 그쵸. 써보면 예, 좋죠. 네. 이제. 써보면은 근데 이게 거의 뭐 나쁘진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 그대로 항상 따라가더라고. 그러니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네. 오늘은 좀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아 그래? 이거를 싹 다 바꿀까요? 싹 다 바꿔주세요. 예. 다 바꿀 수 있어요? 네. 세민이? 벌써 바꿨어요? 네. 벌써 바꿨어요? 생각이 들어? 막 떠올라요, 영화. 아 그래? 이제 좀 됐네. 네, 저번 주에 좀 많이 배워가지고.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흘러가다 보면 네. 또 기대감이 되는 거는 뭐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먼저 자신감이 있어. 네. 자신감이 있어. 좋아요. 자신감 있어요. 아까랑 다르게 자신감이 자신감 생겼네요. 있어요. 예. 해보겠습니다. 음. 저는 이렇게 바꿨어요. 음. 현장에서 직접 깨지며 유통비용을 100만 원 줄인 공대 알바생.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왜요? 저는 강쌤이 필기하는 걸 처음 봤어요. 아, 나는 강쌤이 항상 이 긴 거나 이런 거를 네. 한 번도 뭐 써오는 걸 못 봤는데 지금 소제목을 여기 처음으로 필기를 했어. 이게 박수 칠 게 아니라 아, 그만큼 본인 머리에도 안 들어온다는 얘기거든. 잠시 뒤에 평가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소제목이 너무 헷갈리게 쓴 거야.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약간 뭘 말하는지 모르겠고 너무 헷갈리게 너무 많은 게 남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몰라. 이따 선생님이 어떤 얘기 하실지 모르지만. 빨리 본인 거 얘기하세요. 예. 저 거? 시간 걸지 마시고. 제 거는 살짝 바꿨습니다. 예. 예. 지쳐 부딪히고 뚝배기 깨지며 배운 내 삶. 약간 왜냐면 약간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약간 이 친구 재치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좀 하게 해서 살짝만 조금 더 일단 먼저 평가를 드릴게요. 예. 일단 뚝배기라는 표현이 또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자꾸 계속해서 있는 거를 저기 계속 우려 드시려고 하시는데 네. 이거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생 부분이 너무 네. 좀 그렇다고 해서 삶은 괜찮아. 삶을 그 전에 딴 걸로도 있었거든요. 깨지며 배운 내 첫 걸음마. 걸음마? 예, 뭐 너무 인생이 너무 거창하다고 해서 내 첫 뭐 시작, 사회 시작, 삶이 더 낫다 제일 이 중에는. 제가 볼 때 삶이 괜찮아요. 삶, 자, 현장에서 직접 깨지면 이거는 사실은 삭제하는 게 좋고요. 네. 그냥 유통비용 100만 원을 절감한 공대 알바생. 저는 이렇게 쓰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왜 그러냐면은 바로 다음 문장이 두 갈씩 문장이거든요. 모르거나 이해가 잘 가지 않으면 직접 부딪히고 깨지며 부족함을 보완했다.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소제목은 항상 두 갈씩과 연결해서 쓰는 거거든요. 두 갈씩이 명확하게 나온 만큼 겹치지 않는 선에서 이걸 말 그대로 제외하고 이제 성과에 대한 부분과 본인이 약간 공대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해냈다라는 네. 그걸 부각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소제목은 성과 중심의 소제목 형태인데 이걸 강조하는 건 저는 이제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완전 꽝은 아니었네요. 예,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저는 희망은 없어요. 저보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부럽습니다. 예, 진짜 부럽네. 이번에는 이제 다스 두 번째 법칙인데요. 예, 증명하라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앞서 진혜영 학생이 고민스럽다고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내 능력과 회사에 대한 관심도를 어떻게 표현할지 증명해낼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선생님 일단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본인이 성공의 기준을 뭘로 삼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경험으로 옮겨서 좋은 결과로 연결시켰는지 두 가지 관점인데 첫 번째 관점은 제대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깨지면서 배운다라는 논리 자체가 우리 지원자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전 이 부분은 증명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그러한 행동을 열심히 해온 사람입니까? 이제 그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불량품 전수조사를 어느 정도로 내가 깨지면서 열심히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두 번째는 금융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분야 열정을 키워왔는지 그 부분이 조금 디테일하게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증명이 안 돼서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이제 문제 의도를 파악하고 증명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각인시켜라인데요. 진영 학생의 자소서는 인사 담당자들에게 어느 정도 각인이 됐을까요?
저는 100점 만점에 80점 주고 싶습니다. 꽤 높네요. 네. 예. 뭐 소제목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고 그다음 단락별로 명확하게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구분이 됐는데 아쉬운 점은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질문이 2개면 소제목도 2개여야 된다 생각을 해요. 가장 자랑스러운 것과 이유 그다음에 성과가 현재 및 미래 본인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2가지로 나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가지로 소제목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문장 같은 것들 보면은 그 약간 좀 불필요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이고 하면 전체적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자소서 내용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 선생님이 뽑은 광탈의 원흉 진영 학생이 쓴 자소서 문장은 이겁니다. 불량품 전수 조사를 통해 하루 30건에 달하는 유통 비용을 줄이고 자연스레 프로세스가 간소화되어 납기 시간이 감소했습니다. 예, 이 부분인데 그럼 저와 세미 씨가 다시 한번 써보죠. 예. 지금까지는 좀 썼는데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드네요. 아까 예. 제가 얘기했고요. 네. 이 내용을 바꾸기보다도 이 내용에 사이에 뭔가를 추가시키는 게 좋아요. 했습니까? 네. 제가 네. 학생 거 베끼겠습니까? 예. 그걸 가립니까? 예.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가위바위보. 예? 가위바위보. 그냥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럼? 네. 예? 이번에 제가 먼저 예. 하시죠. 네. 저는 뭐 추가만 하면 된다 해서 예. 솔직히 좀 어려웠습니다. 예. 이번 거는 조금 어렵네요. 예. 우리 카드 저랑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예. 이 자소서 딱 한 글자만 추가했습니다. 한 글자요? 예. 한 글자만 추가했습니다. 한 글자? 불량품 전수 조사를 통해 하루 130건에 달하는 유통 비용을 줄이고 자연스레 프로세스가 감소화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는데. 안 끝났어요? 그걸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 글자만 한번 추가해봤습니다.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일단 한번 보신 거고. 예. 자, 네. 우리 세미님은 어떤 거? 전 조금 많이 추가했어요. 많이? 일단 알겠습니다. 예, 펜 드시고요. 예, 많이 추가했대요. 예, 펜 드시고요. 자, 가시죠. 야, 강 선생님을 필기하게 만드는 여자. 자, 가시죠. 네. 불량품 전수조사를 통해 하루 30건에 달하는 유통 비용을 줄여서 100만 원가량 절약을 했고 그로 인해서 교환 반품 신청이 20% 감소해 프로세스가 간소화됐습니다. 또한 납기 시간도 평균 3일 정도 감소했습니다.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게 궁금합니다. 예, 제 거는 말씀 안 해주셔도 되고요. 네. 예. 저도 공감합니다. 예. 근데 의미를 좀 부여를 좀 해보면 얼마나 그 어려웠던 상황이냐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게 정말 굉장히 하루에 많았다 이걸 강조한 거고 우리 세미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성과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까 제가 성과의 원동력을 얘기했잖아요. 원동력. 원동력. 그리고 원동력을 어떻게 원동력. 행동으로 발휘했느냐를 강조하라고 했지 성과 자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진 않았거든요. 원동력. 근데 성과를 여기서 지금 구체적으로 강조한 건 좋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것도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건 맞는데 핵심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량품 전수조사를 내가 모르는 어떠한 기기나 모르는 방법을 배워가면서까지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내가 진짜 이 전수조사를 진짜 미친 듯이 잘했다, 미친 듯이 열심히 했다, 미친 듯이 적극적으로 했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뒤에 있는 걸 추구하셔가지고 다 강조해버리니까 한 분은 상황을 강조하시고 한 분은 결과를 강조하시고 제가 원했던 건 행동을 강조하라고 했던 건데 이걸 강조를 못하네. 행동을 강조. 이게 다스베이더 이번 시즌 초기니까 다행인 거지 한 3개월 진행했는데 또 이렇게 나왔으면 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배워가는 단계니까. 맞아요. 그렇죠? 다 같이 네. 배워가는 단계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 3회에서 이제 원동력이 나오는데 이 원동력이 저에게는 조금 어렵네요. 예, 이거를 표현하는 게 예, 이해가 됐어요? 학생은? 한 70%?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상준 씨가 이제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시청자에 맞는 어떤 개그를 짜왔어요. 예. 그 결과물이 사실은 나쁘진 않은데 음. 본인이 기대했던 것만큼 좋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래도 만족을 해요. 왜?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어떤 성장이 있었고 이게 분명히 내가 나중에 더 좋은 어떠한 개그를 짜는데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 부여를 한 거예요. 그럼 내가 감독님이면 이번에 상준 씨가 짜온 것들이 이렇게 굉장히 좋진 않지만 이번에 준비 진짜 성의 있게 했구나. 내가 봤을 때는 이번에 대박은 안 났지만 다음번에 같이 일하면 대박이 날 것 같아서 다음번에 불러주는 거야. 그러면 상준 씨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동안의 노력은 안 봐주고 이 뭐랄까 시청률이 높지 않은 이건 결과만 갖고 본인을 평가하면 본인의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네네네. 그걸 지금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약간 태도를 더 중요하게 보는 그게 원동력이잖아. 그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성과를 얻은 거기 때문에. 결과보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을 때 다 웃으셨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 이해하신 것 같은데 나만 그랬던 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뭐 나만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뭐 아까 뭐 70% 이해했어? 이제 이해했구만. 여기서 나만 솔직한 학생이야. 근데 이제 배우시는 분들도 솔직해야 돼요, 진짜로. 내가 누구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이해가 안 가면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거를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예? 아까 설명이 좀 부족했어요. 반성하세요, 선생님도. 너무 화내지 말고요. 선생님 입장에서 높은 시점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말란 말이에요. 낮은 시점에서 알려줘야지. 이제 알았네. 같은 얘기를 15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너무 높은 수준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반성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은 우리 카드에 지원했다가 안타깝게 탈락한 최진영 학생의 자소서를 다스베이더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꼭 유념해야 할 부분을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성과보다 중요한 건 과정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번 자기소개서 작성이 뭐 탈락으로 아쉬운 결과를 얻으셨지만 이걸 정성껏 작성하면서 또 분명히 본인 어떤 자소서 스킬이나 본인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분명히 다음 단계에서 더 좋은 결과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소서가 안타까운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걸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다음 자소서를 더 성의 있게 작성하신다면 저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진영 학생에게 뭐 해주실 얘기 있습니까? 적극적인 태도가 제 스타일입니다. 이거 헌팅 프로그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다스베이더 공식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증명하라, 각인시켜라 잊지 마시고요.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가르쳐주마. 잘 됐으면 좋겠다.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